안녕하세요. PNB 팟캐스트입니다. 살아서 사망보험금을 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현실이 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에 대해 오늘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중앙일보, 헤럴드경제, 보험저널 같은 여러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제도가 과연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핵심은 뭔지, 또 장단점은 어떤 게 있는지 속 시원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사회에서 이 제도가 왜 나왔는지, 또 개인의 노후 설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금융상품 하나 나왔다, 이게 아니라 사회적인 변화랑 맞물려 있다는 점을 좀 봐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이게 정확히 뭔가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가입하신 종신보험 있으시잖아요. 그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말 그대로 살아계실 때 미리 좀 당겨서 연금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받게 될 사망보험금을 현재 생활자금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나오는 돈을 미리 받는다는 거군요. 근데 이게 모든 종신보험 가입자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죠. 들어보니까 뭔가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꽤 까다로울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맞아요. 몇 가지 조건이 좀 있습니다. 우선 만 55세 이상이셔야 하고요. 그리고 가입한 보험이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이어야 해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가입해서 약정된 이율이 쭉 고정되는 변하지 않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아, 옛날 상품들. 네, 그렇죠. 그리고 보험금이 9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보험료를 이미 다 내셨거나 아니면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 기간도 그만큼 채웠어야 합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게 보험 계약 대출 받은 거 그 잔액이 없어야 해요. 조건이 생각보다 좀 있네요. 그럼 이 조건에 맞는 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추산하기로는요, 한 76만 건 정도, 금액으로는 한 35조 원 규모의 계약이 해당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와, 76만 건에 35조면 적지 않은 규모네요. 네, 꽤 되죠. 그렇군요. 그럼 이걸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실제로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 구체적인 예시 같은 게 좀 궁금한데요. 네, 신청은 일단 보험사 영업점에 가셔서 하셔야 하고요. 초기에는 혹시라도 이게 설명이 좀 부족하거나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불안전 판매를 막기 위해서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고 신청하는 그 대면 접수만 허용됩니다. 아, 직접 가야 하는군요. 네. 그때 이제 유동화 비율이라는 걸 정해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중에서 얼마를 미리 받을 건지 그 비율을 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령 기간도 정해야 해요.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요. 또 언제부터 받을지, 그러니까 수령 개시 연령도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걸 늦게 설정할수록 매달 받는 금액은 더 커집니다. 아, 늦게 받을수록 월 수령액이 늘어난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네요. 혹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해하기 쉽게. 네네.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금이 1억 원짜리 계약이라고 해보죠. 이분이 총 납입한 보험료는 한 2,088만 원 정도라고 가정하고요. 이걸 70% 비율로, 그러니까 1억 중에 7천만 원을 20년간 나눠받기로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55세부터 바로 받기 시작하면 월 한 14만 원 정도 받으시는 거고요. 총 3,274만 원. 근데 이걸 좀 늦추어서 75세부터 받으시면 월 22만 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총 5,358만 원. 오, 차이가 꽤 나네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이렇게 연금을 받는 대신에 원래 약정된 사망보험금 1억 원 중에서 연금으로 받기로 한 7천만 원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죠. 아,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남은 3천만 원만 지급이 됩니다. 결국에는 연금으로 받은 총액이랑 나중에 받는 사망보험금 3천만 원을 합쳐도 원래 보험금 1억 원보다는 적어지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장의 현금 흐름은 생기지만 나중에 유족에게 돌아가는 총 금액 자체는 줄어드는 거네요. 지급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네, 맞아요. 올해 10월부터는 우선 5개 보험사에서 1년치 연금을 한 번에 받는 연지급형이 시작되고요. 내년 초에는 매달 나눠받는 월지급형, 그리고 내년 중에는 좀 특이하게 요양이나 간병 같은 서비스로 받는 서비스형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비스형이라.
그것도 흥미롭네요. 자, 그러면 이 제도가 어떤 분들한테 특히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노후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한테 솔깃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은퇴하시고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소득이 딱 끊기는 시기 있잖아요. 그런 소득 공백기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당장 노후 생활비 또는 요양비나 간병비가 필요한 분들께는 이게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한테 꼭 많은 유산을 남겨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크지 않으시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죠. 사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꽤 높고 공적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좀 부족한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 이게 필요한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좀 신중해야 할 분들도 당연히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사망보험금 수령 시점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이렇게 예상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현재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굳이 나중에 받을 사망보장 금액을 줄여가면서까지 이걸 이용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냥 일시적으로 좀 돈이 필요하다 이러면 사망보험금 자체를 줄이지 않는 보험계약 대출이나 중도 인출 같은 다른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걸 먼저 알아보시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듣다 보니까 이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요. 혹시 세금 문제는 없나요? 아, 그 점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바로 그게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유동화 자금, 그러니까 미리 당겨받는 연금에 대해서 연금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세율은 3.3%에서 5.5% 정도고요. 만약 연간 받는 금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종합과세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원래 사망보험금은 비과세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살아있을 때 나눠받는다고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요? 네, 그 점 때문에 좀 논란이 있는 거죠. 아, 내 보험금 내가 미리 받는데 세금까지 내야 한다면 이건 좀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판매됐던 상품 중에는 이걸 연금으로 전환해도 비과세였던 옵션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더 그렇죠. 근데 이제 세무 당국은 이게 55세 이후에 분할해서 수령하는 형태니까 실질적으로 연금 소득이랑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 해석의 차이가 있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아무래도 이게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설명을 좀 제대로 못 듣거나 오해해서 가입하는 경우, 즉 불안전 판매나 나중에 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위험이 있으니 뭔가 보호 장치 같은 것도 마련되어 있겠죠. 네네. 그래서 초기에는 반드시 대면 상담을 통해서만 가입하도록 의무화했고요. 신청하고 나서도 30일 안에는 언제든지 그냥 취소할 수 있는 철회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라도 내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들었다고 판단되면 3개월 안에는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런 장치들이 있군요.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 사망보험료 유동화 제도가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새로운 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또 양날의 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당장 돈은 생기지만 사망 시 총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점,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쩌면 이 제도는 생명보험의 그 근본적인 목적이랄까요? 그게 과거에는 내가 죽고 난 뒤 남은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살아있는 동안 나 자신을 부양하는 것으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노후 돌봄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잖아요. 이런 미래 사회에서 보험이라는 것이 또 어떤 역할로 진화해 나갈지,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서비스형 지급 방식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발전할지 이런 걸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 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PNB 팟캐스트였습니다. 더 유용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